2학년 천재도 3-1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여기 먼저 학습 목표를 같이 볼게요. 자,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먼저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문자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보자 했는데요. 자, 원시인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군.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기록해 두면 좋겠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자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뭐 하기 위해 기록해 두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넘겨서 뭐 한글 하면 떠오르는 건 요거 넘어가고요. 자,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학습 활동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 단원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고요. 또 한글의 우수성을 같이 탐구해보자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부터 볼 텐데요. 자,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문자 생활이에요. 자, 한자로 쓰여 있어. 지금 여기 보시면 방이, 우리 이런 걸 이제 방이라고 부르는데요. 방.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포스터 같은 거지. 거기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한자로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평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얘기하죠. 한자로 쓰여 있어 읽을 수가 없네. 한자리를 배울 처지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여기 방에 쓰여 있는 글자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 양반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농사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책이 새로 나왔군 하면서 방에 있는 내용을 한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위의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자 생활을 했을까? 자,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없어서 무엇을 한자를 사용해서 문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자, 우리 말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뭐가 없었다? 문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말은 뭐라고 부르지? 우리 한자로 문자는 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다. 언문 불일치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하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했겠죠. 자, 한 장 넘겨서 2번을 보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밝힌 다음 글을 읽어보고 한글의 창제 정신을 알아보자 했는데요. 자, 한글을 창제한 이유, 그 다음에 창제 정신, 이 두 가지를 봐야겠죠. 자, 그 전에 왼쪽을 보시면 훈민정음이라는 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한글을 만든 뒤에 펴낸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훈민정음 이라는 그 책의 서문이에요. 글의 앞부분이란 뜻이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걸 우리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나란 말싸미 중기계다라 문자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러고 들어본 적 있죠? 그거는 고1 올라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2니까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한 글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보시면 창제 정신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정신인데요. 바로 자주정신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은 당연히 한자와 다르죠. 그렇죠? 당연히 그 단어부터 다를 거고요. 어순도 다를 거고요.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말, 즉 한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게 자주정신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까지.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정신인 민 정신이 돼요. 사랑할 애 백성 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백성을 가엾게 안타깝게 여겨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개의 글자? 28글자. 이따가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하고 잘 따름이니라. 그래서 세 번째 정신은 실용 정신이 돼요. 자, 한자의 개수는요. 한 3에서 5만 개, 5만 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자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뜻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 만들어내야 해요. 그런데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소리 글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뜻글자다 해서 표의 뜻 의자죠. 표의 문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소리 글자다 해서 표음 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글은 한자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말하려면 다 거기에 해당한 단어가 필요해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개수의 글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28자만 있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를 다 쓰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게 실용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가서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요. 우리말은 중국말과 달라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우리만의 문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였죠. 이게 바로 무슨 정신? 자주정신. 두 번째로 자, 글을 모르는 백성이 글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백성을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애민정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하게 쓰도록 하겠다. 실용정신. 이렇게 세 가지가요. 한글 창제에 담긴 정신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창제 원리를 볼 텐데 먼저 자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의 기본자가 만들어진 일단 기본자를 먼저 볼 텐데요. 먼저 자음의 기본자부터 옆에 써볼게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자, 기역부터 한번 먼저 보면요. 자, 기역은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어요. 요런 지금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이제 밑줄 친 부분은 다 외우셔야 돼요. 옆에 보시면 혀의 뿌리는 혀의 뒤쪽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목구멍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목구멍을 막는 모양은 이렇게 지금 기역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기역을 만들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대요. 혀끝이라 하면 혀의 앞쪽이에요. 혀의 앞쪽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니까 니은이 되죠. 그 다음에 입 혹은 입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입술 모양을 본떠서 미음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앞니를 옆에서 봤을 때 시옷처럼 생겼지? 이의 모양을 본뜬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우리 거울로 목구멍 이렇게 비춰보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응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는데 일단 여기 핑크색으로 여기 밑줄 친 요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죠? 혀뿌리, 목구멍, 혀끝, 윗잇몸, 입, 이 목구멍은 모두 발음, 기, 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지금 모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모양을 본떴다. 여기도 모양을 본떴다. 전부 모양을 본떴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 모양을 본뜨다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글을 만든
자음자요. 자음자의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가 되겠죠. 무엇을 본떠서? 발음기관을 본떠서. 자, 뒤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좀 선생님이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자, 조금 전에 그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다시. 자,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예요. 상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사물을 본떠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본떠서? 발음기관을 본떠서 기본 자음자 5개를 만들었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자, 각각의 여기 어드 부분을 본떴는지 이 핑크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기역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위에가 올라가 설명을 하면, 자,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혀의 뿌리가 목구멍과 만나는 곳은 어금니 부분이야. 어금니 쪽. 그래서 어금니 소리라고도 하고, 어금니는 한자로 아예요. 그래서 아, 이라고 부르고요.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얘는 혓소리라고 부르고요. 혀는 한자로 설이에요. 설음. 자, 입술의 모양을 본떴다. 입술 소리라고 부르고요. 입술은 한자로 순이에요. 순음. 그리고 이의 모양을 본떴다. 이소리고요. 우리 이 아플 때 치과 가죠. 치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목구멍은 목청소리라고 하고요. 우리 감기 걸렸거나 목이 아플 때 입인 후과 가죠. 후음. 이렇게. 자, 그래서 발음기관을 본떠서 5개의 기본 자음자를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원리가 자, 획을 추가해서 만들었는데요. 획을 추가했다. 더할 가짜. 이때 가짜가요. 더하다란 뜻이에요. 획을 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기역의 획을 하나 더하면 뭐가 되죠? 키읔이 되죠. 니은의 획도 하면 디귿. 디귿의 획도 하면 티읕. 자, 미음은 비읍. 비읍은 피읍. 시옷은 지읒. 지읒은 치읒. 자, 이응은 요런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히읗이야. 자, 요 글자를 우리는 여린 히읗이라고 불러요. 이렇게요. 글씨가 이상하네요. 다시 여린 히읗.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이, 채, 자라고 하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는 달을 이 한자로 몸체. 이때 자는 글자 자겠죠. 그래서 다른 몸을 가진 글자란 뜻이에요. 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이렇게 사과 모양처럼 생긴 사과 꼭지 모양처럼 생긴 글자 리을. 이렇게 세모 모양처럼 생긴 글자가 있는데요. 요 글자의 이름은 옛, 이응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반치음이에요. 치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여기 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5개는 우리가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 친 하늘색으로 해볼까요? 요 가획의 원리들로 만들어진 글자 9개 있죠? 요 글자들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획이 추가되었다는 얘기잖아. 획이 추가되면서 또 생긴 특징은 소리가 세졌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크, 느드, 트, 르브, 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리가 세졌다는 거야. 그래서 가획의 원리들은 소리가 세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예디응, 리을, 반치응 같은 경우는 자, 소리가 세지지 않았어. 그죠? 아예 다른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체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지금 가로로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들 있죠? 이거 몇 개죠? 5개죠? 그다음 가획의 원리 9개. 그다음 이체자 3개죠. 더하면 17자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자음을 만들 당시에 기본자의 개수는 17자가 돼요. 됐나요? 자, 넘어가서 방금 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면, 자, 다음에서 키읔이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보고 같은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다른 자음자를 빈칸에 넣어보자 했어요. 자, 기역에서 지금 키읔이 되었죠. 그래서 자음의 기본자의 획을 더해 다른 자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니은의 획 더하면 디귿. 그래서 티읕이 됐고 지읒, 치읒, 치읒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자음은 이렇게 이거 말고도 다른 자음들이 또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자음들이 만들어진 방식을 생각해보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자, 여기 요 두 글자의 공통점은 같은 글자를 어떻게 했죠?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썼고요. 그리고 요 글자들은요. 다른 글자를 가로로 이때 글자는 전부 자음이죠. 나란히 썼죠. 그렇죠? 이런 걸 병서라고 불러요. 병서라는 건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쓴 건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걸 우리는 각자병서라고 부르고요.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 걸 합용병서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지만 병서는 기본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4번 다음 한글 창제 당시의 자음자를 오늘날의 자음자와 비교해보자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글자들이 사용되고 있지? 라고 봤을 때 오늘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을 보시면 되죠. 어떤 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여기 선생님이 앞에서 이름 붙여준 3개 있죠. 여린, 히읗, 예디응, 반치음. 요 3개는 지금 쓰이지 않는 글자죠. 이렇게 얘랑 네, 요 3가지는 지금 쓰이지 않는 소실된 문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인데요. 모음도 자음과 마찬가지로요. 기본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예요. 자, 무엇을 본떴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요 이름은 아래 아예요. 아래에 오지만 아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 요렇게 생긴 글자 어떻게 읽어요? 한 글이죠. 아래에 오지만 아라고 읽는 거니까요. 아래아. 그래서 아래아 같은 경우는 모양이 둥글죠. 그래서 하늘을 본뜬 거예요. 그리고 자, 모양이 평평하다. 으는 땅을 본떴다. 그다음 옆에 사람이 서 있죠. 사람이 서 있으면 이가 되죠. 그래서 아래아, 이. 우리 얘는 하늘. 하늘은 한자로 천. 땅은 지. 사람은 인. 그래서 천지인을 본떠서 만든 거죠. 그래서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음의 첫 번째 원리는 역시 자음과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가 되죠. 자, 그럼 또 다른 모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기본 모음자들을 서로 합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와 얘를 합하고요. 얘와 얘를 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랑 을을 두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합해보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얘네 둘이 합치면 얘가 되지. 지금의 뭐랑 비슷하죠? 오, 얘는 우, 얘는 아, 얘는 어. 그래서 오와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개의 모음을요. 모음자를 처음으로 합쳤다. 한자로 처음 초, 나올 출, 글자 자, 초출자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얘는 지금의 뭐랑 똑같죠? 요. 얘는 유. 그죠? 얘는 야. 얘는 여랑 똑같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초출자의 요 네 개는 초출자의 아래아를 다시 한번 합친 거야. 거듭. 그래서 재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여기 지금 모음들끼리 합쳤지? 합성의 원리야. 됐나요? 자, 그래서 모음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세보면 여기 기본자 3개죠. 그다음 초출자 4개, 재출자 4개 더하면 11자가 기본자예요. 그래서 아까 자음이 17자였죠? 더하면 28자. 자, 그럼 우리 여기 아까 봤죠? 28글자를 만드니 했잖아. 28글자를 다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 아까 쌤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초록색으로 여린, 히읗, 반치읍, 예디, 응 하고 하나 더 뭐까지 여기 아래야까지. 아래야도 지금 소실된 문자잖아. 그죠? 그래서 그 4개를 빼면 현대국어에서 기본 자음과 모음 개수는 24자다 하는 거예요. 그 소실된 4개의 문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소실된 문자는 여린, 히읗, 예디응, 반치음, 아래야. 이 4개는 소실된 문자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음의 제자 원리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다음 글자들을 예로 들어 모음자를 자음자에 붙여 쓰는 방식을 설명해보자 했는데요. 모음은 어떻게 쓰나요? 여기 보시면 지금 모음이 어디 와 있어? 자음에 오른쪽에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음에 어디 와 있어요? 밑에 와 있죠. 자음에 아래쪽에 쓰기도 한다 하는 거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죠. 자, 다음은 한글의 우수성 탐구하기 부분이에요. 자, 먼저 다음 만화를 보고요. 한자와 이제 한글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했는데, 자, 먼저 한자부터 볼게요. 자, 한자는 각 글자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자는 의미 글자. 그래서 표, 의 문자라고 부른다고. 이때 의가 뜻, 의자지. 그래서 뭐 나무, 목, 마음, 심 할 때도 그 뜻이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의 수만큼 글자가 많이 필요하대. 그래서 알려진 글자 수가 5만 자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외워?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문맹률이 높죠. 문맹률이라는 건 이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지. 문맹률이 높을수록 글자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 반면에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 문자요. 그래서 한자보다 글자 수가 적어. 그래서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를 조합해서 많은 수의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글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고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다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한자 비교해서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을 말해보자 했는데요. 한글이 가진 장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글은요. 위에 나와 있듯이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한자랑 비교했을 때 한글의 장점이에요.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정보화 시대에도 아주 유리하죠. 한자를 쓰려면 알파벳으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그 한자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한글은 바로바로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 그 입력 속도에서 7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훨씬 더 한글이 장점이 많죠.
자, 그 다음에 한글 아와 영어 알파벳 A의 발음을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말해보자 했는데요. 일단 자, 한글 아부터 보면은 한글의 아는 이렇게 생긴 거는 발음을 나타내는 그 괄호예요. 한글의 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든 다 똑같이 아, 사과, 나이, 차 똑같이 아라는 하나의 소리만 나죠. 그런데 영어 알파벳 A는 어때요? 똑같은 A지만 F 할 때는 에, AG 할 때는 A, 카 할 때는 아,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 표시는 길게 읽으라는 표시요. 장음. 조금만 길게 읽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딱 봐도요.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한 단어가 한 가지 소리만 한 자음이 모음이 하나의 소리로만 나는 게 편하니 배우기 쉽니? 아니면 여러 가지 소리로 나는 게 배우기 쉽니? 한 가지 소리로만 나는 게 훨씬 더 배우기 쉽잖아. 그죠? 딱 봤을 때도 장점이 보이지. 그래서 차이점을 말해보자 했으니까 차이점을 써본다면 한글 아는 몇 가지 소리만 난다?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지만 영어 알파벳 A는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글이 훨씬 더 배우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 서술형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한글과 영어 알파벳에서 비슷한 소리를 내는 자음자들의 모양을 비교하고 한글 자음자의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했는데요. 자, 먼저 한글부터 보면요. 한글은요. 여기 딱 봤을 때 지금 자, 여기 가로로 보는 거예요. 자, 크크 그 다음에 느드트 무브프 이렇게 단어를 봤을 때 자, 그와 크는 그냥 발음하기 편하라고 지금 크라고 하는 거예요. 으를 붙여서 자, 얘는 그와 크는 지금 발음 소리 나는 위치가 둘 다 어디죠? 아까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랬어?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어금니 소리잖아요. 소리 나는 위치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글자의 모양도 어때? 똑같죠? 왜? 획을 추가한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요. 느드트도 똑같죠. 소리 나는 위치도 똑같고 생김새도 비슷해요. 무브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영어 알파벳은 어때요? 자, GK 그크죠. 그크가 발음은 비슷하지만 생김새가 어때? 알파벳? 전혀 달라요. 느드트. 자, 이거 지금 오타인데요. 티읕이 돼야 돼요. 티가 돼야 돼요. 자, 느드트도요. 보면 느드트 발음은 비슷하지만 영어 알파벳 생김새는 전혀 다르죠. 그다음 무브프도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생김새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 한글의 특징은 뭐예요? 한글 자음자의 특징은 자, 한글 같은 경우는 소리가 비슷한 글자들끼리 그죠?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알파벳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 자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획된 글자가 소리 나는 위치나 뭐 글자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이랑 비교했을 때 뭐 한글의 우수성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요거는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을 살펴보자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한글의 창제 방식은 매우 간결하고 효율적이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둘 다 상형의 원리였죠. 자, 가획과 합성 등. 자, 가획은 자음에만 있는 거고요. 합성은 모음에만 있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가획과 합성 등의 원리에 따라 적은 수의 기본자로부터 확장되어 다른 글자들이 만들어졌다. 요거는 또 공통점이지. 그렇죠? 적은 수의 기본자로 확장을 해서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다는 거. 자, 한글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적은 수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하여 수많은 음절을 표현하는 한글의 운용 방식은 글쎄 수가 제한된 컴퓨터 자판이나 휴대전화 자판에서 빛을 발한다. 크기가 작은 휴대전화의 경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적용하면 적은 수의 글쎄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한자나 일본의 문자보다 한글을 사용할 때 정보 입력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은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장점을 잘 보여준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자, 옆에 요게 초성. 우리 그 방송에서 초성 퀴즈 할 때 맨 앞에 있는 그 자음만 나오지? 얘가 중성, 가운데 소리란 뜻이에요. 얘가 끝소리, 종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합치죠. 그러니까 종성 같은 경우는 받침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자, 모아 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영어 알파벳은 클라우드라고 풀어서 쓰지만 한글은 기역, 우, 리을, 으, 미음이라고 풀어 쓰지 않고 구름이라고 모아 쓴대요. 자, 모아 쓰기. 우리가 쓰는 방식은 두 가지야. 모아 쓰기가 있고요. 풀어 쓰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란 단어를 썼을 때 모아 쓰기는 학교. 그냥 우리가 한글이 이제 모아 쓰기 방식을 쓰고 있고요. 풀어 쓰기는 영어 알파벳이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인데 히읗, 아, 기역, 요 이렇게 옆으로 풀어 쓰는 거 있지. 그게 풀어 쓰기야. 근데 한글은 이렇게 쓰면 알아부터 그 보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모아 쓰기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빠르다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사람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제한적이어서 자음과 모음을 풀었을 때보다 음절 단위로 모았을 때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 쓴 글보다 한글로 쓴 글에 담긴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한글은 글자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도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수성 정리하는 건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휴대전화 자판에서도 한글의 어떤 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이제 그런 그 장점이 빛난다고 했는데 한번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 자판은 그 여기 맨 윗줄을 보시면 요거 아까 뭐였지? 얘가 얘가 하늘이니까 천이었지? 얘는 땅, 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천지인 자판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 천지인 자판은 어떤 한글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을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판을 가지고요. 어떤 단어를 쳐볼까? 자, 우리 학교란 단어를 한번 쳐볼까요? 학교란 단어를 치려면 맨 처음에 뭘 눌러야 하죠? 8번을 두 번 누르는 거죠. 한 번 누르면 시옷, 두 번 누르면 히읗이니까. 그 다음에 아를 만들려면 1번, 2번을 눌러야 아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을 누르면 학이 되죠. 그럼 다시 교를 만들어야 하니까 4번, 2번, 2번에 3번, 1번을 누르면 되죠.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2와 아래아를 합치면 아가 되고요. 그럼 5가 되려면
앞에 어떤 게 들어가면 오가 될까요? 먼저 아래아가 나오고 의가 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휴대전화 자판에 적용되는 원리는 이 모음들을 서로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합치고 있잖아. 그지? 자음은 다 나타나 있지만 모음은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밖에 없는 모음을 가지고 서로 합해서 다른 모음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된 원리는 합성의 원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획추가, 쌍자음 이런 게 보이는데요. 얘는 이제 나락글 자판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자판을 가지고 떡볶이라는 단어를 이제 문자로 보내고 싶어. 맨 처음에 뭘 눌러야 하지? 2번을 누르죠. 왜? 2번 누른 다음에 뭘 눌러야 돼? 획 추가를 누르면 뭐가 되죠? 디귿이 되죠. 그죠? 그리고 뭘 눌러요? 쌍자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쌍디귿이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2번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을 누르면 뭐가 된다? 떡이 되죠. 그 다음에 복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5번에다가 획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왜? 미음에 획을 추가하면 비읍이 되니까. 그리고 5번을 한 번 누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복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1번을 누른 다음에 쌍자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복이 되죠? 그 다음 8번, 9번 떡볶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도 빈칸을 채워보면 니은에 획을 추가하면 디귿이 되고 모에다가 획을 추가하면 비읍이 되죠? 미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된 원리는 획을 추가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가획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에 다음 버스 노선 안내판의 쓰기 방식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을 설명해보자 했는데요. 자, 먼저 왼쪽에 한글 그 버스 노선부터 보시면 한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아 쓰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출발점이 어딘지 도착점이 어딘지 또 뭐까지 가능하다 세로 쓰기까지 가로 쓰기까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옆에 런던이랑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그 이제 넓이인데도 훨씬 더 경주가 깔끔하고 활용도가 높죠. 근데 반면에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는 풀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풀어쓰기는 가로쓰기밖에 안 돼요. 그죠? 이 세로로 쓰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전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어디가 출발점인지 도착점인지 사실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세로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공간 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건 뭐예요? 여기 한글 자판이다 하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글의 우수성, 정보화 시대와 관련된 한글의 우수성 한 개만 더 써보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한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라는 단어가 오로지 아라는 그 발음 하나만 되기 때문에 음성인식에 굉장히 유리해요. 기계 같은 경우는 아직 인간만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 인지 그치, 들리는 대로만 일단 그 받아서 적는 거잖아. 음성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알파벳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에이블 할 땐 A, 그다음 애플 할 때는 에,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 베이비 할 땐 또 베이비 할 땐 이거죠. 베이비가 다 써볼게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아까? 카 할 땐 또 아였죠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발음될 때는 기계가 다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A라는 그 알파벳인지 인식을 못하죠. 그런데 오로지 이 R라는 글자는 이 글자로만 이 글자더라 하는 걸 알았어. 이렇게 소리 나는 건 이 글자 하나밖에 없네 라고 기계가 음성 인식을 할 때는
훨씬 더 한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음성인식에 유리하다 하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책 옆에 있는 그 문제들을 푸셔서 선생님께 그 인증샷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